무릎이 아픈데도 병원에서는 나이 탓입니다라는 말만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으로는 계속 아플 수밖에 없다는 막막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생각부터 먼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통증이라도 관리를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의 짧은 시간 순서를 지켜서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무릎 통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오늘 당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루틴을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연골이 닳았나 보다. 물론 연골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통증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첫째는 윤활이 떨어지는 문제, 둘째는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는 문제, 셋째는 염증이 쌓여서 관절 환경이 나빠지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활 저하입니다. 무릎 관절 안에는 뼈와 뼈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관절액이 있습니다. 기계로 치면 윤활유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줄고 움직임이 단조로워지면 이 윤활 환경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뼈가 직접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아서 마찰감이 늘고 그 마찰감이 소리와 불편감으로 나타납니다. 계단 내려갈 때 사각 소리가 나고 앉았다 일어날 때 뚝 소리가 나는 분들, 소리 자체가 곧바로 위험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윤활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활은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윤활은 적절한 움직임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과도 연결됩니다. 조금 뒤에 음식과 움직임을 왜 함께 묶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육 약화입니다. 무릎은 관절이지만 관절만으로 서고 걷지 않습니다. 무릎을 지켜주는 가장 큰 버팀목은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체중의 부담이 관절에만 몰리지 않고 근육이 나눠받습니다.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부담을 독박으로 떠안습니다. 그러면 앉았다 일어날 때 더 아프고 계단에서 흔들리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앉았다가 일어나면 처음 몇 걸음이 뻣뻣하다, 무릎이 굳은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허벅지 근육이 관절을 충분히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쉬기만 하면 근육이 더 약해져서 악순환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안전한 범위의 근력 회복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염증 축적입니다. 무릎 주변에는 관절 환경을 유지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염증 반응이 쌓이면 무릎은 붓고 뻣뻣해지고 아침에 더 불편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붓는 느낌이 있다, 한참 움직여야 풀린다는 분들은 밤새 움직임이 줄면서 염증 환경이 고여 불편감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은 과체중,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 반복되는 무리한 자세, 잠 부족, 스트레스 같은 것들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 무릎 통증이 단지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활이 줄면 마찰이 생기고 마찰이 늘면 염증이 쌓이고 염증이 쌓이면 아파서 덜 움직이고 덜 움직이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더 아프고 다시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이게 무릎 통증의 악순환입니다. 오늘은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음식, 운동, 지압과 찜질 세 가지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하면 변화가 더딥니다. 세 가지가 서로를 도와줘야 속도가 붙습니다. 먼저 음식입니다. 저는 음식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약처럼 드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절은 결국 몸의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넣어주느냐에 따라 회복의 바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딱 네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하게 염증 환경을 낮추는 재료, 기름의 질을 바꿔주는 재료, 관절 구성에 도움이 되는 해조류, 그리고 등푸른 생선입니다. 첫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뻣뻣함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 널리 쓰입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굳어 있는 분들께는 따뜻하게 시작하는 습관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강차입니다. 진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생강을 얇게 몇 조각 넣고 따뜻한 물에 우려서 천천히 드세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농도를 연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들깨입니다. 들깨는 음식으로 먹기 쉬운 좋은 지방의 공급원입니다. 무릎의 염증 환경을 생각하면 기름의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튀김, 가공식품, 지나치게 자극적인 기름이 많은 식사에 익숙할수록 관절이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들깨를 한 숟가락 밥이나 나물에 더해보세요. 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단, 칼로리가 있으니 양은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부담 없는 정도가 좋습니다. 셋째, 미역 같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는 식탁에서 꾸준히 올리기 쉬운 관절 친화 재료입니다. 미역국을 자주 드시기도 하고 무침으로 드시기도 하죠. 해조류는 전체 식사 균형을 잡아주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면 무릎 부담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께 관절만 보지 말고 식탁을 같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미역은 그 출발점으로 좋습니다. 넷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은 식생활에서 염증 환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생선이 부담되면 다른 단백질을 선택해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특별한 보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식탁에서 염증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요소를 줄이고 나은 쪽으로 한 칸 옮기는 것입니다. 음식 루틴을 아주 간단하게 묶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시작한다. 들깨를 하루 한 번 곁들인다. 해조류를 식탁에 올린다. 등푸른 생선을 주기적으로 먹는다.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재료를 공급할 뿐이고 그 재료를 무릎이 제대로 쓰게 만드는 건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운동 루틴이 나옵니다.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하라니 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이라는 말을 무릎을 괴롭히는 운동이 아니라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을 깨우는 연습으로 바꿔 설명합니다. 오늘은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을 이용한 앉기 연습, 앉아서 다리 펴기, 그리고 발목 펌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릎을 과하게 비틀지 않으면서도 허벅지와 순환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벽을 이용한 앉기 연습입니다. 흔히 스쿼트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벽을 이용해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엉덩이를 아래로 내립니다.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요. 처음부터 깊게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아주 얕게 살짝만 내려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과하게 나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내려갈 때와 올라올 때를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잠깐 멈추고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때 허벅지 앞쪽이 일을 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숨을 참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하루에 한 번, 가능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하시면 좋습니다. 횟수는 욕심내지 마십시오.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적은 횟수부터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두 번째, 앉아서 다리 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적고 무릎을 직접적으로 흔들지 않습니다. 의자에 허리를 기대고 앉은 다음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무릎을 펴줍니다. 이때 발끝을 위로 살짝 당기면 허벅지 앞쪽이 더 잘 느껴집니다. 잠깐 멈춘 뒤 천천히 내립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천천히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빠르게 휙휙 차올렸다가 툭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절에 충격이 생깁니다. 들어 올릴 때 천천히, 내릴 때 더 천천히. 이 리듬이 관절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발목 펌프입니다. 이건 너무 단순해서 운동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종아리가 잘 붙는 분들, 무릎이 뻣뻣한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펌프처럼 움직이게 해서 다리 순환을 돕습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무릎 주변도 덜 뻣뻣해지고 회복 조건이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혹은 의자에 앉아서 쉽게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운동 루틴을 한 문장으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벽을 이용한 앉기 연습으로 허벅지를 깨우고, 앉아서 다리 펴기로 근육을 직접 자극하고, 발목 펌프로 순환을 돌린다. 이 세 가지를 같은 날, 같은 흐름으로 해주면 무릎이 지지받는 느낌을 서서히 되찾습니다. 여기까지가 운동입니다. 그런데 운동만 하면 어떤 분들은 뻐근함이 남습니다. 뭉친 조직이 풀리지 않으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압과 찜질이 들어갑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릎 앞쪽, 바로 그 통증 부위만 만지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릎 주변 조직, 특히 허벅지 앞쪽과 옆쪽이 뭉쳐 있으면 무릎이 더 당기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 자체를 때리는 지압이 아니라 무릎을 잡아주는,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식을 권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무릎뼈 위쪽 허벅지 앞부분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딱딱하게 뭉친 부위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부위를 엄지로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누르고 천천히 풀어주는 느낌으로 접근합니다. 누르고 잠깐 유지하고 힘을 빼고 다시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무릎이 당기는 느낌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깥쪽 옆 라인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반죽을 살살 주무르듯이요. 여기서도 핵심은 강한 통증을 참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풀리는 자극입니다. 다음은 찜질입니다. 찜질은 온찜질과 냉찜질이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분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무릎이 뜨겁고 붓고 빨갛게 달아오른 느낌이 있으면 그때는 차갑게 가라앉히는 쪽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무릎이 차갑고 굳어 있고 뻣뻣하다면 따뜻하게 풀어주는 쪽이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은 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 냉찜질은 열감과 붓기를 가라앉히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찜질은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 자주, 안전하게가 원칙입니다.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천을 한 겹 두고 시행하세요. 자, 이제 세 가지가 준비됐습니다. 음식, 운동, 지압과 찜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떤 순서로 하라는 거야?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조합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재료입니다. 재료를 넣어줘도 몸이 쓰지 못하면 변화가 느립니다. 운동은 몸이 재료를 쓰게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운동만 하면 뻣뻣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지압과 찜질은 그 뻣뻣함을 풀어주고 회복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셋이 함께 돌아가야 속도가 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몸을 깨우고 윤활과 순환을 열어준다. 낮에는 무릎의 무리한 자세를 줄인다. 저녁에는 근육을 살리고 풀어주면서 회복으로 마무리한다. 이 흐름이 완성되면 무릎은 버티는, 관절에서 움직이는 관절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무릎이 뜨겁고 심하게 붓는 느낌이 있는데 무조건 따뜻하게 찜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뜨겁고 붓는 느낌이 강할 때는 먼저 가라앉히는 쪽이 우선입니다.
둘째, 몸이 조금 나아졌다고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다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무릎은 서서히 강해지는 관절입니다. 하루 만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셋째, 쪼그려 앉는 자세, 바닥에 무릎 꿇는 자세, 낮은 의자에 깊게 주저앉는 자세는 무릎에 부담을 크게 줍니다. 가능하면 작은 의자나 받침을 활용하세요. 넷째,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무릎이 갑자기 크게 붓거나 걸을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뚜렷하게 생기면 집에서만 버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조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평소와 다른 양상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루 일과 속 쉽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실행하실 수 있으니 천천히 들어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 펌프를 천천히 반복합니다. 발끝을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이 동작만으로도 밤새 굳었던 다리 순환이 열립니다. 그 다음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따뜻하게 시작합니다. 생강차를 진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습관이 목적입니다. 아침 식사에는 들깨를 곁들이거나 미역국처럼 부담 없는 메뉴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식사 전에 벽을 이용한 앉기 연습을 가볍게 하고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를 천천히 해보세요. 시간이 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침에 무릎을 깨우고 시작한다는 흐름입니다. 아침에 무릎을 깨우면 하루가 덜 힘듭니다. 점심에는 과하게 특별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발목 펌프를 해 주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식탁 의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에는 가능하면 해조류나 등푸른 생선을 주기적으로 올려 보십시오. 식탁을 한번 바꾸면 몸이 달라집니다. 무릎은 결국 생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무릎을 괴롭히는 자세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낮은 곳에 쪼그려 앉아 오래 일하지 마십시오. 꼭 해야 한다면 받침을 쓰고 시간을 줄이십시오. 무릎이 아픈 날일수록 필요 없는 무릎 사용을 줄이는 것이 회복을 앞당깁니다. 저녁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뻣뻣함을 풀어야 합니다. 식사 전후 어느 시간대든 좋습니다. 벽을 이용한 앉기 연습을 가볍게 하고 의자에서 다리 펴기를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발목 펌프로 순환을 마무리합니다. 운동 후에는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무릎뼈 위쪽 허벅지 앞부분을 지그시 눌렀다 풀고 옆 라인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 찜질은 상태에 따라 선택합니다. 뜨겁고 붓는 느낌이 강하면 가라앉히는 쪽, 차갑고 굳은 느낌이 강하면 따뜻하게 풀어주는 쪽. 찜질은 짧게, 안전하게. 그 다음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올려 잠깐 쉬어주면 붓기와 무거움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 주에는 음식과 아침 발목 펌프만 하십시오. 둘째 주에는 벽을 이용한 앉기 연습과 의자 다리 펴기를 아주 적은 양으로 추가하십시오. 셋째 주에는 지압과 찜질을 저녁에 붙이십시오. 이 흐름으로 가면 부담이 줄고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계단이 전보다 덜 무섭네. 앉았다 일어날 때 덜 찌릿하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움직임에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연골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윤활, 근육, 염증이 얽혀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결도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식으로 바탕을 만들고 운동으로 근육과 움직임을 깨우고 지압과 찜질로 회복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내려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관리의 방향만 맞으면 무릎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아침에 무릎을 깨우는 발목 펌프가 가장 쉬워 보이셨나요? 벽을 이용한 앉기 연습이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찜질의 구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릎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정보가 내일 아침 계단을 내려가는 공포를 줄여주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